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요, 한국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작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 성산문입니다. 자, 이분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역설 그 자체예요. 아니, 조선 최고의 두뇌를 자랑하던 그 천재학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오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산문이라는 인물을 딱 반으로 쪼개보면요. 정말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반짝이는 학문의 빛, 그러니까 그 정갈한 학자의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차갑고 잔혹한 정치판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모습이죠. 조용한 서재에서 글씨만 파던 그 고결한 선비가 어느 순간 권력의 가장 어두운 심연 속으로, 그것도 자기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간 사형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진짜 숨쉬듯 사용하는 한글 있잖아요. 이 한글 창제의 1등 공신이었던 엄청난 천재가 하루아침에 왕을 배신한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역사 기록에서도 완전히 싹 지워졌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됐던 이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불멸의 충자를 상징하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제1장 빛의 시대, 엘리트 학자의 탄생입니다. 141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뼈대 있는 창녕성씨 가문이었죠. 재밌는 전설도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 하고 3번을 묻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름이 석삼자에 물을 문자를 써서 산문이 되었다고 하죠. 전설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작부터 조선의 톱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 태어난 아예 태생부터가 남달랐던 천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압도적인 천재성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만 나이로 계산해보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 1435년 생원시에 떡하니 합격했을 때가 고작 만 17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그리고 딱 3년 뒤인 만 20세에는 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섭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1447년 만 29세가 되던 해에는 조선 최고의 수재들만 모아놓고 치르는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합니다. 20대에 이미 국가대표급 브레인으로 탑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의 완벽한 지적 무기가 된 성산문은 조선 어문학의 황금기를 직접 설계합니다. 지편전의 핵심 에이스로서 훈민정음 창제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죠. 이때 평생의 절친이자 나중에는 끔찍한 정적이 되어버리는 신숙주와 함께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어요. 유동성까지 무려 13번이나 오가면서 당대 최고의 언어학 서적들을 편찬해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 법칙을 꿰뚫고 있던 이 젊은 천재 앞에는 정말이지 그 어떤 어둠도 시련도 없을 것만 같았죠. 제2장 어둠의 그림자, 극적인 전환점과 몰락입니다. 그런데 1453년 그 유명한 개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핏바람을 일으킨 바로 그 잔혹한 쿠데타 말입니다. 평생을 종이와 붓, 그 이성적인 학문의 빛 속에서만 살던 성산문이 가장 야만적이고 시커먼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멱살 잡히듯 끌려 들어간 순간이었죠. 이때 성산문의 나이가 딱 만 35살이었습니다. 학자로서 모든 게 가장 완벽하게 무리거가던 딱 그 시기였는데 말이죠. 쿠데타에 성공한 권력자들은요, 성산문의 그 엄청난 능력이 탐나니까 화려한 공신 타이틀을 안겨주면서 그를 자기 편으로 꼬셔보려고 합니다. 성산문은 이걸 안 받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거절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새 권력의 고개를 숙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치 않는 화려한 관복 아래서 그의 속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저항심으로 완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평생토록 쥐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그 대신 서늘한 칼자루를 마음속에 품게 된 거죠.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역사를 다시 뒤집어버릴 거대한 모의가 시작됩니다.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허구한 날 책상머리에서 학문만 논하던 그 쌤님 같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암살작전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밀결사대의 멤버들 몇 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박쟁.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6명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살벌했어요. 세조 주변의 핵심 측근들을 연회장에서 한나란 씨에 전부 제거해버리자는 거였죠. 근데 참 비극적인 게 그 암살 타겟 중에는 옛날에 성산문이랑 같이 밤새워가며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절친, 신숙주도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456년 그렇게 수년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사는 당일 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동지였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막판의 두려움을 못 이기고 세조한테 쭈루루 달려가서 이 모든 걸 다 불어버린 거예요. 거라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분노한 세조 앞에서 덜덜 떨며 밀고를 하던 김질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이름표, 그게 바로 성산문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세조가 직접 성산문을 잡아다 놓고 불로 지져가며 신문을 하는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456년 만 38세라는 그 한창인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도 사지가 소에 묶여 찢겨나가는 조선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능지처사를 당하면서 말이죠. 언어의 규칙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닦던 조선 최고의 지성이 오직 단 하나, 충성이라는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지켜내려고 그 고귀한 육신을 미련 없이 내던져버린 겁니다. 제3장, 부활의 시대, 영원한 충절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죽고 난 뒤 성산문의 존재는 세상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워졌습니다. 왕주를 뒤엎으려 한 끔찍한 대역 죄인이니까요. 집안의 남자들은 핏덩이까지 싹 다 처형당했고 여자들은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그 천재적인 머리로 남겼던 수많은 글과 시들, 심지어 그의 이름 석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돼 버렸죠. 그의 흔적 위로 아주 길고 지독하게 추운 그런 침묵의 겨울이 덮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진실이라는 건 영원히 꽁꽁 얼려둘 수가 없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후대 학자들이 조심스레 그의 충절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691년 그가 죽고 무려 235년이나 지나서 숙종 임금 때 드디어 그의 모든 명예가 회복됩니다. 역사가 결국 이 잊혀진 천재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낸 거죠. 그 끔찍했던 반역자의 멍에를 훌훌 벗어던지고 나라에 충성했다는 의미의 충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영원불멸한 아이콘으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반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소름 돋게 요약해주는 문장이 딱 하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를 잔혹하게 죽여버렸던 세조 본인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난신이지만 후세에는 충신이다.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비록 지금은 내 녹에 칼을 들이민 역적놈이지만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꺾이지 않는 고집과 충성심이라면 먼 훗날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충신으로 존경받게 될 거라는 걸 그를 죽인 당사자조차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두 세계를 오간 사람, 머리카락 하나까지 쪼개서 분석하던 그 완벽주의 언어학자의 삶과 자기 목숨쯤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타협제로의 순교자적 삶,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쾅 부딪히면서 튀어오른 뜨거운 불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의 문집, 매주컨집과 시편들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고전문학에서 성산문의 시를 읽는다는 건 그냥 문장 참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날 위를 걷던 한 인간의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묵직하고 특별한 경험인 거죠. 오늘 우리는 만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한 비운의 천재 작가의 생애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끝내 굽히지 않았던 그의 글귀들, 그 속에는 쫓겨난 어린 왕을 향한 처절한 충성심과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고뇌가 피눈물처럼 묻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 하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희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성산문이 남긴 그 치열한 시구들을 꼭 한번 직접 찾아 읽어보세요. 아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뼛속까지 울리는 그의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실 겁니다.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